KBS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건전한 토론 문화를 지향하는 정치마프쇼 박상병 시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직 2심과 대법원 3심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1심 선고 형량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날 1심 선고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중형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의 충격파 큰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유죄 선고의 의미와 향후 전망에 대해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말말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박상병 평론가님. 네, 국민의힘의 송영훈 대변인입니다. 예. 송영훈. 잘 모르는 분인데 이분이 20일 날 어제 민주당을 향해서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을 빗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약물 복용이 드러나자 도핑 테스트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좀 이 발언이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을 정해왔습니다. 예, 다음에 좀 듣기로 하고요. 네. 김은경 교수님은요? 네, 저는 18일자 동아일보 사설을 뽑아왔는데요. 예. 사법적 판단에 정치가 개입하는 사법의 정치와 정치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 가는 정치의 사법화 모두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구절인데 예. 지금 사법의 정치화는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향해서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18일 날 사설로 냈다는 얘기는 15일 선거 이후에 이 후자에 저는 좀 더 강점을 찍었다고 봐요. 정치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 가는 정치의 사법화를 경계해야 된다. 예. 지금 이 정치인의 말과 행동을 사법부로 가져가서 이렇게 단죄하는 정치의 사법화에 언론도 좀 쓴소리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뽑아왔습니다. 정치의 사법화 요즘 대부분 뭔 일 있으면 다 법원으로 있으면 헌법재판소로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죠. 항상 문제가 되는 얘기인데 사법의 정치화 문제도 이 얘기는 그동안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서 왜 사법적인 부분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정치화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얘기했지만 좀 더 다시 얘기하겠지만 국민의힘이야말로 지금 이 사법의 정치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에서요? 예, 지금. 그래요? 그런 행태를 보고 있다. 그래요? 예, 이따 말씀을 드리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평론가님, 네. 그 약물 복용이 드러나자 도핑 테스트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를 뽑아오셨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약물 복용, 그러니까는 유죄 판결, 1심 선고를 얘기하는 것 같고 도핑 테스트라는 거는 이제 법원의 이런 판단, 법원의 존재 가치 이런 의미입니까? 법원의 심판 이런 겁니까? 뭐냐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약물을 복용했는데 걸렸어요. 선수를 못 나가잖아요. 네. 앞으로 그냥 도핑 테스트 아예 자체를 없애버리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꼴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20일 날 국회에서 민주당의 최현일 의원, 국민의힘의 김상욱 의원이 공동으로 선거법 관련 토론회를 했어요. 20일입니다. 선거가 넣은 지 닷새 뒤죠.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일종의 축사를 보내준 거죠. 축사에 선거법 관련 내용들이 너무 엄격하니까 최대한 자유를 좀 강조하고 하고 규제는 좀 최소화시키자. 너무 엄격하다. 사실 그런 정도도 있는 거거든요. 90만 원이면은 당선 괜찮고 100만 원이면 안 되고. 이게 그러면서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어령, 비어령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 충분히.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20일 날 이 원고를 보냈으면 맞는 얘기죠. 본인이 선거법으로 지금 당선령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무슨 선거법 바꾸자고? 뭐야? 이럴 텐데 이재명 대표가 이 원고를 보낸 날짜가 14일이에요. 선고 하루 전입니다. 근데 선거 하루 전인데 민주당의 송영훈 대변인이 그걸 확인을 못하고 20일 날 한 것처럼 하면서 약물 복용이 드러나자 도핑 테스트를 폐지하겠다는 것을 말하면서 강하게 비판한 거예요. 염치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좀 따져볼 때 보기 많은 게 송영훈 대변인도 14일 날 원고를 보낸 걸 몰랐을 거예요. 보통 확인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20일 날 그 얘기가 나왔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20일 날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를 알지. 이거는 14일 날 판결 전에 원고를 보냈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몇 명이겠습니까?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도 이 원고를 회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해를 살 수가 있으니까 회수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도 안 한 사람, 회수도 안 한 사람, 이 공방이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여야 간에 대변인 공방전을 번지고 있어요.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간단한 거는 송영훈 대변인 그거 미리 보낸 거 확인 못했다. 죄송하다. 하면 끝날 문제를 왜 다시 또 회수를 안 했느냐.
예. 이렇게 좀 반박하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거짓 사실을 유포한다. 예.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약물 보복이 드러나기 전이란 말입니다. 예. 이런 어떤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여야 간의 대변인 공방전의 핵심은 뭐냐면은 거짓말이든 진실이든 관계없이 상대방한테 상처만 되면은 무조건 때리고 버려.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정치권 대변인까지도 이미 전염이 돼버렸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지금 날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뭐 거짓말이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아까 말한 약물 복용이 드러나자 도핑 테스트를 폐지하겠다. 선거법을 사실 개정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본질적인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네, 그렇죠. 그죠? 근데 네. 그 내용은 아직 어디 상실돼 버렸네요. 선거법의 개정 방향이 옳다 그랬다 이 얘기가 아니고 예. 도핑 테스트를 폐지하자. 약물 복용이 드러나니까. 시간 사실관계 논란 뭐 이런 거 그렇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국민의힘은 주장할 수 있어요. 난 뒤에 알았다. 그러니까 전남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도핑 테스트 하기 전에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 그것을 국민의힘에서 그냥 사과하면 될 거를 예. 사과 안 한다고요. 이건 나중에 한번 내 선거법 관련된 얘기 별도로 한번 얘기해도 될 주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좀 선거법이 좀 과도하게 출마를 좀 제한하는 측면이냐 아니면은 뭐 지금 적법한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문제는 나중에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정 교수님 네네. 아까 그 얘기 좀 못한 말씀 말말말해서 네. 좀 들어볼까요? 일단 지금 이 사법 그러니까 정치의 사법화는 뭐 예. 지금 이 선거뿐만 아니라 그동안 좀 사실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정치인이 선거 때 네. 여러 자리에서 발언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발언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팩트 체크를 나중에 또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 팩트 체크를 하는 과정에서는 약간 다툼의 여지들이 있는 말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허위 사실로 단정을 짓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라는 것이 과연 선거법의 원칙에 맞는 것인지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이런 논란이 되는 발언들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 이 판결에서도 김문기 전 실장을 몰랐다. 이거는 무죄가 됐어요. 그건 인정을 했는데 네. 골프를 친 건 조작이 됐죠. 라고 하는 것은 조작이 된 게 아니라는 점에서 유죄가 또 선고가 됐고 뭐 국토부의 협박의 문제도 이게 협박이냐 악박이냐 되게 해석의 문제가 많은데 예. 이런 어떤 국감 자리에서나 또는 이제 뭐 이 선거 기간에 방송에서 했던 이 말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 이걸 선거법으로 묶어서 이렇게 판결로 가지고 간다라고 얘기하면 예. 정치인들이 이런 어떤 그 선거 활동을 하고 또는 정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번에 이 정치의 사법화 문제는 정말 다시 한번 좀 이 선거법 문제와 관련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뭐 민주당이나 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보수 논객들도 보수 언론들도 이번에 판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잘된 판결이다. 뭐 사필 규정이다. 이런 게 아니라 좀 문제가 있는 판결이다. 뭐 형량이 좀 높았다. 뭐 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이런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주관적 평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판결로 단죄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좀 문제 제기가 저는 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보수 논객인데 정규재 씨가 논평을 한 게 좀 화제가 됐어요. 뭐라고 했냐면 김문기 씨를 몰랐다 또는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 용도 변경을 하게 됐다라는 그 주장은 주관적인 평가이고 법관의 재량을 넘어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미 유권자가 판단한 것을 그리고 패배한 사람의 사소한 말실수를 추후에 판사가 다시 처벌한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진술을 주제로 언어적 진실 여부를 다루는 것은 타당하지도 않고 가당하지도 않고 실효적이지도 않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뭐 민주당 지지자거나 또 민주당의 어떤 논객이 아니에요. 이 보수 논객 자체도 이번은 주관적 상태의 평가를 법관이 내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얘기한 부분이 이번 판결을 평가하는 가장 적절한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얘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 거고 앞서 얘기했던 건 정치의 사법화인데요. 이게 두 개 있으니까 제가 궁금하더라고. 어느 부분에 좀 더 방점을 찍고 계신지 지금 정치의 궁금해서. 사법화를 좀 강점을 찍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네. 사법의 정치화 문제는 뭐 재판에 사법에 의해서 이제 정치적인 좀 판단이 개입된다는 여지니까 이번 판결 사법의 정치화가 있었다고 봅니까? 안 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정규재 씨 얘기는 사법의 정치화가 있다는 취지 아니겠어요? 법관 재량을 벗어났다는 얘기가 뭐 저는 그런 그거보다 이 사법의 과정에서 중간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왜 자꾸 이렇게 사법의 영역에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려고 하느냐를 문제 삼았잖아요. 저는 이번에 사법의
정치화는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판결이 나오는 후에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판결은 판결대로 법관에 어쨌든 예. 재량에 맞춰서 내려진 판결인데 이 판결을 가지고 계속 정치화하고 있다는 거죠. 대표의 사퇴를 얘기한다거나 지금 민주당을 총공세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사안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동훈 대표나 대통령실이 지금 총공세하고 있다는 예. 느낌이 드는데 이건 좀 이따가 국민의힘 반응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말말만 하다가 3부가 다 지나간 것 같아요. 4부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대한 얘기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